오늘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나와서 내가 강연한테 지금 진짜 묻고 싶은 게 많아요.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 기자이고. 자, 최혜병 특검법 네. 딱 나오니까 중앙일보 기사일 거예요. 특검 전문가 한동훈의 노림수이냐. 네네네. 어차피 특검법을 해봤자 네. 나올 게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원래 이제 한동훈이 진짜 특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특검을 많이 한 전문가로서 네. 이건 할 수 있다. 네. 어차피 털어도 안 된다. 네. 라는 판단으로 했다는 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의 묘수인가요? 악수인가요? 저는 상당 부분이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 판을 뒤흔든 게 네. 요거 하나예요. 최혜병 특검. 솔직히 네. 지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네. 윤상현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원래는 이 전당대회 다루는 뉴스는 이거밖에 없었을 뻔했어요. 어떻게 전부 서울법대냐. 윤상현 하나 또 서울 3대고. 네. 대통령도 서울법대.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전부 서울법대 아니면 서울대 상대. 예. 그 서울대 기득권 가진당 머리 좋다고 떠들기만 하는 당. 이거냐? 예. 요런 거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 서울법대 그 후보들 사이에 최초로 차별화가 생긴 게 바로 요거예요. 특검법 봤냐 안 봤냐. 그렇죠. 네. 92학번이 82학번들한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전당대회가 확 떴어요. 예. 적어도 지금 전국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그 순간 저쪽은 어대명을 넘은 또대명. 전당대회 왜 합니까? 네.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 언론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네. 민주당 전당대회 하지 마라. 전당대회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아마 17억 원에다가 또 뭐 플러스 7억 원에다가 후보들 아마 3천만 원씩 냅니다. 예. 자, 이 돈 갖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관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옥립식. 네, 대관식, 옥립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여기 아까 말한 17억, 7억 뭐 이런 돈들 그게 뭐 민주당 돈입니까, 여러분? 세금. 1년에 500억 넘게 들어가는 정당 국고보조금,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어차피 이재명 그냥 대표에서 대표 그냥 왕관으로 그냥 받아 쓰는 건데 그런 요식행위에 이런 국민의 혈세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냥 국민 다 알아요. 무슨 소리지 이재명 하는 거 아니까 또 개딸들 있고 뭐 현실적으로 표 얻을 수 있으면 국민들 아니까 다 이해할 겁니다. 그냥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전당대회 무용론. 자,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전당대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네. 민주당이 그나마 국민한테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으려면 그냥 대놓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프리패스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 7월 유실 하는 거 다 알잖아. 맞습니다. 7월 유실. 네. 7월 예. 유실 하는 거 다 아는데 뭐하러 그래. 자,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전당대회가 들썩들썩 국민의 이제 관심을 모으게 된 게 바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건데 저는 상당히 묘수라는 거에 동감합니다. 우리 신문이라서 아니라서 이 우리 신문 기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걸 지난주부터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들고 나온 말이 뭐냐면 이특제특이에요. 무슨 뜻이죠? 특검으로 특검을 덮는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특검 갖고서 민주당이 이제 워낙 난리를 치니까 네. 법률 전문가인 한동훈이 네. 특검이라는 일종의 칼을 꺼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은 특검이지만 네.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네. 핵심은 네. 특검을 어떤 사람 뽑느냐예요. 근데 민주당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재명 수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입맛에 맞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특검을 시키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의 전통도 다 무시하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A, B 중에 누구 할래? 근데 A도 보니까 이재명 오른팔, B를 보니까 이재명 왼팔. 오른팔, 내 오른팔이랑 왼팔 중에 누구 고를래? 뭐 이런 정도의 특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혀 국민의힘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네네. 그런데 한동훈의 특검법은 가장 특검의 기본입니다. 바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마지막 어떤 그 객관과 인권의 보류인 사법부의 장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런 사람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덕망 있고 초당파적인 판사 출신 네. 이런 사람이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과거 특검을 보면 바로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진한 특검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2005년에 러시아 사할린 유전 특검, 그때 정대훈 이런 분이 하셨고 2007년에 그 유명한 BBK 특검 정호영 전 판사가 하셨고 2010년에 스폰서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게 다 어떻게 됐느냐? 네. 결국은 다 그냥 없던 일이 됐어요. 네. 네, 없던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특검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 공방의 문제지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네. 이런 거가 나오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혜병 특검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당파적이고 객관적으로 했구나라는 거는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고요. 네. 과연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죽 써서 개 준다. 네. 오히려 죽을 써가지고는 면죄부를 만들어준다. 네. 네. 특검이란 걸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음흠. 결과는 오히려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특검이라는 요리는 상에 올랐지만 네. 나 못 먹어, 너 먹어. 내가 바꿔서 내가 먹어, 너 못 먹어.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밥은 다 식고 그리고 이제 주방 마감돼서 끝난다. 특검 식당은 밤 9시에 종료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묘수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 국힘도 특검이란 걸 갖고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민주당의 특검의 타를 쓴 사실상 탄핵 카드는 무력화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또 국민의힘 오래간만에 한번 전국 주도권도 쥐기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네.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나경원 후보의 반박 논리. 한동훈 특검을 받을 거냐 네. 이렇게 대받아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조국 혁신당과 오래간만에 손을 잡았더라고요. 둘이 좀 티격태격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네. 7월 중에 통과시키겠다. 내용을 보니까 전당대회 전에 하겠다.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네. 남의 전대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전대에 전대하기 전에 해서 네, 전대에 네, 영향을 네. 미치겠다라고 네, 네.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동훈이 뭐 되면은 땡큐래며. 그렇죠. 한나땡이래며. 네, 한나땡이죠. 그러면 네. 특검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아니 오히려 저래 갖고서는 네. 더 그 한동훈 몸값 올려주겠다 뭐 그런 측면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꾸로. 네 거꾸로 어쨌든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경원 후보의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냐와 네.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대로 탈당하라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의 나는 창윤이고 한동훈은 전륜이다. 네. 이 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 네. 특검법들 비롯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그럼 나는 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는 특검법을 딱 축으로 해갖고 네. 간단히 말하면 친윤과 비윤 내지 적어도 친윤과 반윤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은 아웃시키겠다. 네네. 한동훈을 아웃시켜버리고 우리 셋 중에 하나 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인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뭐 당연히 정치라는 게 다 아이덴티티 게임이니까 정체성 게임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세 분은 과연 민주당과 또 여론도 상당분 공감하는 네. 이 특검 최상병 특검 공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네. 지금 윤 대통령의 리스크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같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과연 저는 있는지 네. 그냥 그럼 지금 딱 이거예요. 108명 딱 갖고 계속 강철대로 막아야 되는데 과연 108명이 계속 똑같이 일치돼 가지고 뭐든지 다 철벽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상당히 좀 장담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8명 대우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책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단순히 나는 한동훈하고 달리 나는 윤 대통령 편이다. 라는 당파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지금 뭔가 노려온다는 것인데 저에게는 저 셋 중에 결국 한 명으로 압축돼 가지고 네. 한동훈하고 붙겠다. 뭐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 중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윤 대통령을 지키면서도 윤 대통령이 가해지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108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쉽게 말하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이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 너무 뻔히 드러나 네, 있잖아요. 네. 그 원희룡 의원이 잘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과 특검법을 포함해서 네. 이것을 계속 공세를 하면서 제2 요구권을 계속 남발하게 하고 그렇죠. 그것이 쌓여서 임계점이 나오면 시민들도 뛰쳐나올 거다. 혹시 뭐 그렇게 되면 네, 네. 탄핵을 추진하는 박근혜식
탄핵법, 그렇죠. 탄핵 추진 그렇죠. 이게 빤히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세 후보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러면 탄핵을 막을 건가 네. 이렇게 특검법을 무조건 제2 요구만 요구하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백팔석 갖고 안 돼요. 막을 수 지금 없는. 최양병 하나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자 보세요. 지금 이태원은 사실은 네. 그리고 그때 검찰이 선방해가지고 예. 그때 서울청장 기소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사그라든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까지 안 갈 수 있었는데 또 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된 그 이태원 문제까지 네네.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 국회의장을 했던 나라의 어른까지도 네네. 지금 저렇게 개딸 등에 업혀보려고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지혜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지뢰 한 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10개, 20개를 어떻게 계속 피해만 가냐. 그렇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뢰 탐지기도 넣어야 되고 네. 좀 어떻게 저쪽 좀 꼬셔가지고 귀순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떠올랐네. 네. 아니, 국회의장이 말이지. 네. 어떤 갈등의 축이 있는데, 예. 이 이태원 관련해서는 일단 특별법으로 네. 국회에서 다 끝냈잖아요. 네. 국회의장일 때 네. 통과시켰잖아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이 갈등은 어쨌든 자기가, 이 정확한 갈등에 지적이에요. 대해서 네. 실제로 특별법으로 통해서 그럼 진상을 규명해보자.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걸 다시 끄집어낼 이유가 없지. 왜 국회는 갈등을 풀어내고 그 갈등 당사자에게 어떤 답을 주는 곳인데 답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불씨로 해갖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게 국회의장이 할 일입니까? 아니 당신이 중재해서 우리 좋은 소재 하나 그때 그렇게 타협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 총탄 하나 부족하게 됐으니까 네네. 당신이 책임지고 다시 복구하라. 네. 쫑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딸들한테? 뒤늦게. 네, 그래서 뒤늦게. 아휴, 다시 돌아오지요. 네. 어찌됐든, 네. 김순원님이 아까 저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식님이 찬호 삼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옛날에 동훈 삼촌은 내가 들어봤는데. 옛날에 오빠 소리도 들었는데. 예, 찬호 삼촌하고 또 슈퍼챗 해주셨고요. 김은성님이 방금 또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일의 작곡 강의원. 네. 제가 창시를 해볼까 생각을 아니. 내가 뭘 읽다 보니까 자꾸 박이라 그러네. 강의원. 지금 전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누가 된다 이거보다도 지금 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가장 큰 어떤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8월 말이면 끝납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실 검찰이 역대급 야당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라는 집단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수사에서는 여야를 모두 좀 보게 마련이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야당 잘못이 많더라도 여당 잘못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년간 이원석 검찰 체제, 그 윤석열 정부 1기 검찰 체제는 그야말로 민주당을 아주 그냥 완전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네. 자, 우선 이 문재인 정부 소속만 해도 네. 지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또 국정원장 서훈, 네. 박지원 뭐 이런 아주 외교안보 최고의 관계자들이 네네. 다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소됐잖아요. 네네. 구속도 한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재명 지금 무려 4개로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부인 네. 김혜경도 지금 법카 하나 기소됐는데 네. 조만간 하나 더 기소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법인카드 여러분 김혜경 이제 지금 기소된 게 아시다시피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식사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애계하잖아요. 애계. 네네. 아니, 겨우 10만 원 가지고. 네네. 이거 왜 그러냐면 선거법 때문에 시효가 있어서 일단 그건 급하게 기소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본질 있잖아요. 네. 공무원을 머슴처럼 부리면서 수천만 원씩 네네. 스시, 샌드위치, 뭐 고기, 일제 샴푸.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예. 자, 그러면 야당 대표 내외한테 6개. 네. 그다음에 전직 대표 송영길 바로 직전 대표 깜빵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돈봉투도 지금 의원 10여 명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진상 다 구속도 한 번 되고 지금 다 기소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에이전트들, 네. 그다음에 백현동 에이전트들 다 지금 들어갔고 신학림. 그다음에 김만배, 그 이재명 봐주려고 네. 대선 직전에 여론조작 한 사람들. 이상한 보도한 사람들 이런 거 다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역대급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반면에 지금 여권 쪽에는 하영재밖에 없어요. 하영재. 네. 아마 기억도 여러분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하영재라고. 그렇죠. 예, 네. 예.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쨌든 자 뭐 이거 갖고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말 그대로 저 종북 이상한 목사의 공작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핸드백이 건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조사를 통해서 저는 법적인 이제 의구심을 종결하는 그런 좀 절차는 필요하다는 게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을 비롯한 많은 그런 여권 내부에서 지적인 거고요. 네. 검찰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사실은 용산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제가 들어보니까 그 특히 이제 민정수석이 들어선 다음에 처음에는 좀 반응이 좀 없었대요. 네. 던지는데 예. 이게 받아갖고 다시 되던지는 게 없었어. 근데 네. 받기만 해놓고 그냥 묵묵부답이었는데 최근에 네네. 조금 보니까 논의가 진전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 네. 이르면 7월 중에 여사 소환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이 한 10여일 전에 기자들 앞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성역은 없다, 네, 예외는 네.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발언이 바로 뭐냐면 행정관. 네네. 행정관이 바로 그때 그 종북 목사를 만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여성 행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수수는 여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여사가 이제 한번 나오시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사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조사, 방문 조사, 그리고 검찰의 직접 소환 조사 방법이 있는데 네네. 검찰은 소환 조사가 맞죠. 적절하다는 입장이고요. 정치적으로 봐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를 넘어 좀 정치적인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사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공작과 그 저쪽에 그 여러 가지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정권 흠집내기 위한 네네. 아주 불순한 공작의 산물이라고 봅니다만은 덫을 놨죠. 네, 덫을 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 심려와 네. 논란을 일으킨 그 대목 자체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하여간 여사도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서 종결도 수사 종결이라는 것도 조사를 통해서 종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상황만 흘러가다가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간 한 차례 조사 받으시고 그 김에 국민들에게 한번 이 심력 끼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그냥 사과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한 차례 그 전당대회 전에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한동훈이라든가 나머지 후보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냐. 일단 4명의 후보 모두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명품백 부분은 거의 소명되었다. 네. 도이치 부분은 이제 그 주범인 권오수 회장 네. 이분이 이제 조만간 이제 2심이 선고가 나는데 선고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것도 이제 내용이 결정될 것 같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하여 특검은 다 반대하는데 일단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가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전대를 앞두고 만약에 그것이 전대 전에 또는 전대일 전에 네.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상당히 큰 뭐랄까요? 짐 같은 게 하나 덜어지는 느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당연합니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강연이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상당히 접근을 했다는 얘기군요. 상당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최소한 논의의 기미는 왜냐면 전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닫아버렸고. 사실 농산도 굉장히 민감하죠. 네네. 이 문제가 사실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보수 언론 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사기와 공작이라는 걸 전제하되 어쨌든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과 김 여사가 사과하고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라는 게 되게 콘센서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데 용산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왔습니다. 아주 네네. 민감해요. 네네. 그 제가 친윤 의원들한테 네. 지금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네. 최상병 문제도 타고 넘을 수가 있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에브리띵 안 돼.로만 가면 정말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요? 맞는 말인데 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어. 영린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이거 저는 근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영린이라는 것은 과거 제왕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고양이입니까? 아닌 말로. 대통령은 예. 여당 의원들 우리 국민하고 실제로 호흡하는 네. 우리가 같은 동시대인의 단지 한 분의 리더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니 영린이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진짜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용산 거수기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거는 지금 어느 후보나 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 정도를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왜 고양이와 영린이 나오는지 예. 저는 진짜 좀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강의원께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자, 물론 네. 문재인이 청와대에 걸었다고 해서 사실 인용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추상같이 대하라는 그렇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2년 정도의 어떤 네. 국정 운영 속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추상같이 대했느냐에 네. 대해서 국민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명하라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정치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죠. 저는 사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지금 안 나가는 거, 특검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논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맞는 거거든요. 말씀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너무너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경수 특검 김경수 특검을 합의를 해줬어요. 예, 예. 그때 바로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 예. 그때는 자유통일당 미통당인가요? 예. 그 누구야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열흘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그렇죠. 했는데 그때도 참 드라마틱해요. 네. 그 열흘간 진짜 단식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때 단식을 가짜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은 그때는 그때는 대단해서 문바 유튜버들이 예. 아예 그 앞에다가 이러고 있었어요. 카메라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엔 짜장면 통닭 단식할 때 가장 먹고 싶은 것만 그거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어서 독합니다. 그래서 우직해요.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병원 실려갔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아침에 새벽에 그 네네. 병원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누구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말 정치의 타협이 이루어낸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이 같이 옛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형님 아우예요. 예, 예.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형님 이제 그만 이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생각해봤는데 받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서로 좀 윈윈 해봅시다. 네네. 받겠습니다. 네. 받는데 대신에 우리 지금 쟁점 법안들 우리 진짜 문정부 하고 싶은 것들 이거 좀 해주시오. 예. 그래서 김성태도 대타협이 이루어졌어요.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정치예요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저 김동연. 네네. 김동연을 갖고 경기도지사를 갖고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이면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토리인즉슨 이겁니다. 김동연한테 민주당이 뭘 내놔라 한 거예요. 뭘 내놓으라고 했냐면 2019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회의 필리핀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와 관련된 문건을 달라라고 이화영 변호사인 김강민 네네. 이 사람이 또 경기도에 의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특정 수사와 관련된 지금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재판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이므로 이걸 내줄 수 없다. 그거 하니까 민영배가 뭐 난리를 치고 이제 또 양문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이받았다라는 기사 제목이 뽑혔는데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신진욱 부장판사를 또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검사들을 욕을 하고 술 먹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문석이가 대놓고 김동연을 들이받았습니다. 네네. 이 문건이 대체 뭐길래 이들이 이러는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 느낌으로는 이게 또 패착이다. 아하.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 이름 딱 나오는 순간 네. 이거 뭔가 좀 제가 봤을 때 믿업지 않다. 아하.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뭔가가 실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제 감이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을 폄하할 건 아니지만 네. 워낙 일하는 게 좀 어설프고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연어 관련해 가지고 온갖 생쇼를 한 게 김광민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그 아태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제가 기사를 딱 보고 네네. 이거는 패착일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그 게이지가 거의 한 90%까지 확 올라갔어요. 왜 그러느냐? 네네. 김광민 변호사가 요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민영배 의원 그다음에 특히 양문석 의원이 거기에다가 막 불을 지핀 네네. 그 문서가 네.
그 제2차 아태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예요. 네네. 제2차 아태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는 2019년도 7월에 네. 마닐라에서 있었어요. 네네. 그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갖다 드렸죠. 네. 그런데 왜 아태협에서 개최한 이 국제회의에 대해서 네. 경기도가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을까요? 네. 왜 요구했을까요? 왜 요구했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도리어. 아니요. 그 왜 요구를 갖다가 했냐면 네네. 이때 경기도가 음. 그 예산을 3억을 지원을 해줘요. 이 대회에 이 대회에.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오. 이름은 아태협인데 네네. 경기도 예산 3억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3억씩이나 들어갔으니까 아태협에다가 결과 보고서 내놓으라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태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누군가는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그런데 2019년 7월에 제2차 마닐라 아태 국제회의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거기에 누가 갔었습니까? 이화영 같죠. 김성태가 갔어요. 김성태가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리오남을 만났어요. 네네. 리오남이 누굽니까? 북한의 그 유명한 정찰 총국의 공작원이었어요. 네네. 리오남 만나가지고 김성태가 뭐 부탁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을 방법을 부탁했어요. 부탁했죠. 그러니까 리오남이 뭘 요구했습니까? 500만 불 요구했어요. 네. 그걸 갖다가 300만 불 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딱 된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갖다가 했어요. 네. 어떻게 통화를 갖다가 했느냐? 행사를 잘 치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흠. 아태협에서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금액의 3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한 거고 네. 나머지 돈은 김성태가 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김성태가 이때 그 이재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사님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 북한 가실 때 같이 방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재명 지사가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은 리종혁하고 전화 환담 계획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1차는 킨텍스에서 있었어요. 네네. 2018년도에 11월 달에. 네, 1차에서 했을 때 평양 초청한 거 안 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 만납시다. 그걸 갖다 희망합니다. 라고 전화 환담을 리종혁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도 그때 이때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결과 보고서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왜 오픈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음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네. 다시 기사 같은 것들 이것저것 딱 찾아보니까 네. 뭐가 확인이 되느냐. 뭐가요? 경기도가 네. 2018년하고 네. 2019년에 네. 아태협에다가 네.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업자로 아태협을 선정한 다음에 네네.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느냐? 얼마를 지원하죠? 20억을 지원해요. 20억. 와우,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 다음에 네네. 그 20억 중에 네. 몇 억을 상당 금액을 네. 뺏어가지고 인마에 포켓해요. 안부수가. 안부수가. 아태 평화. 그래가지고 안부수가 징역 3년 6개월 받았는데 네. 그 3년 6개월 받은 중요한 혐의가 이렇게 경기도가 아태협에다가 준 20억 중에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몇 억을 빼가지고 업무상 배임 횡령을 한 혐의가 굉장히 큰 혐의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돈이 저는 처음에 안부수가 2019년도에 네. 심양 가고 평양 가고 그래가지고 북한에다 돈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쌍방울의 돈일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스마트팜 비용은 2019년도 1월, 4월에 갔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2018년 12월에 안부수가 네네. 12월 26일에 평양 가가지고 돈 주고 이런 거 네네. 있었단 말이에요. 7만 달러 정도.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2018년, 2019년에 경기도에서 20억 지원했다고 그랬으니까 판결문에 나와요.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예, 판결문에. 네네. 나와요. 판결문을 제가 그 기절이 있는데 네네. 질타를 해요. 이 피고를 네네. 그리고 안부수를 네네. 3년 6개월을 때리면서 판사가 이 얘기를 해요. 세금을 대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착복을 했다. 네네. 세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 경기도의 그게 지원금이네. 경기도 지원금.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지원금을 가져다가 주면서 그를 착복한 거를 지금 판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물론 이 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문건이 있어도 그냥 숨기라고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왜 이걸 갖다 오픈하라고 하지?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네. 더군다나 네. 지금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예. 아무리 친문 친명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같은 편이니까 김동연 지사가 그거 보고 아 이거는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동연 지사도 믿지 못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민영배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뭐 페북인가 어딘가에 올렸다가 SNS에 올렸다가 또 지웠대요 그거를. 네네. 그래서 이건 참 석연치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네네. 김광민 변호사가 아닌 제가 아 이거는 저 김동연 지사한테 이 결과 보고서 좀 공개를 갖다가 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죠.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겁니다. 당시 그 경과 보고서를 아무리 뭐 그때 당시에 숨기려고 하거나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담길 내용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태협이 뭘 했느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만나서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추진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팜이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협상을 벌였다. 이런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 김광민 변호사는 정말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못 짠 거다. 그런데 전략을 잘못 짠 김광민 변호사의 그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음을 도리어 민영배와 양문석이 더 뻥튀기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지금 김광민 변호사 그다음에 민영배 양문석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경기도가 2018년, 2019년에 아태협에다가 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씩이나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한 확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발견이죠. 이거는 쌍방울의 김성태가 자기 돈, 자기 쌈짓 돈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낸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차원이죠. 경기도 돈 20억이 안부수한테 들어갔는데 그 안부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작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20억씩이나 딱 맡겨? 거기서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북한 보내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그 당시 경기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인지 그때 무슨 짓을 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마디 더 보태면 당시에 경기도 의회의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록을 찾아봤더니 그 의사록에 경기도 의회에 그래도 제정신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많았더라고요. 네네. 박모 의원인데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아태협회는 자격이 안 된다. 일단 대북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어떤 사업을 했냐면 동북아 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갔다가 묻힌 그 유해를 송환하는,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거기에 묻힌 조선인들을 송환하는, 유해 송환하는 일을 했던 협회인데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네네. 해서 돈을 몇십억씩 줄 수 있느냐. 네네. 안 된다 이건 하고 굉장히 경기도를 질타하는 내용의 의사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태협을 경기도에 소개한 사람이 네. 그게 이화영 부지사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태협이 뭘 만듭니까? 코인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저도 처음에는 야 쌍방울 같은 데가 이렇게 뭐 경기도 등 업고 그걸 갖다가 해서 뭐 북한에 자원 많다니까 네. 뭐 그 자원 개발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부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했죠? 대북 싸움의 핵심은 네. 자원 개발이 아니었대요. 뭐였습니까? 대동강 맥주도 아니고 그럼요. 옥류관 냉면도 아니고 그럼요. 코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아, 그게 그 기록에 있습니까? 네네. 안부수 발언으로? 네네. 그런데 그 코인이 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북한이 예.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경제 제재를 피해서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이더리움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람인 그리피스가 네. 평양까지 가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블록체인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코인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는가 그거 컨퍼런스 하고 그랬었어요. 퍼뜩 지금 제 뒤통수를 때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요? 북한에 해커 집단들 있죠. 네네. 북한에 유명한 해커 집단들이 있습니다. 김숙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들이 해킹을 하잖아요. 네네. 해킹을 해서 그 빼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협박. 네네. 그러니까 뭘 심어. 막 그 바이러스를 심어요. 네네. 그 다음에 야 이거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네네.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전부 다 저 코인으로 받아요. 네네. 그게 수십억 하네. 네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코인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모든 어떤 네. 유엔의 제재를 피할 방법은 어떠한 그 결제를 할 때마다 코인으로 받으면 되는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네네. 우리나라 현역 대위가 네.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빼가지고 네. 북한 간첩한테 준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간첩이 그 대위한테 대가로 준 게 그게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 한 개. 그 당시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좀 빠진 4천 몇백만 원 상당의 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그때 4천 몇백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받고 그 대위가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북한한테 넘겨줬는데 네. 비트코인이었어요, 그것도. 네. 그 다음에 안부수가 네. 그 아태협에서 만든 코인이 APP427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아태협이란 뜻이에요. 아시아, A, 피스, 그 다음에 태평양, 퍼시픽. 예. 그래서 그게 APP427은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만난 날짜가 427. 그 APP427이라고 한 코인을 아태협에서 만들었는데 네. 안부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그랬죠? APP427은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네. 이것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참 김광민 변호사 희한하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자, 저는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김광민 변호사 편에 섭시다. 네네. 그래서 같이 경기도 앞에 가는 거야. 네네. 김광민 변호사 돼 있어. 그래서 김동현은 이거를 빨리 공개하라 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도리어 네네. 그런 문건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민 잘한다.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양문석이도 잘한다. 네. 삭제하지 말고 계속 SNS에 하기를 응원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실 뭐 나머지는 큰 어떤 이슈가 아니라서 네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뭐 글쎄요.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네. 그거 한번 하시죠. 어떤 거요? 그 김정숙 여사 기내식이 네네. 6,292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의혹이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예. 그 좀 6,292만 원이 네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예. 네 끼에 어떻게 그만큼 돈을 갖다 쓸 수 있느냐? 기내식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네네. 케이터링 비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케이터링 비용이라는 거 해봤자 네네. 원래 케이터링은 뭐 이 기내에 들어가는 어떤 음식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을 밀키트 형식으로 해서 쉽게 가공 조리할 수 있게 해서 기내에 싣는 그 작업을 맡은 것은 이제 케이터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과정만 6천만 원이 든다? 그 케이터링 이야기는 이미 저기서 했던데 제가 윤건영이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네네. 아예 3박 4일 동안 네네. 그러니까 기내식만 케이터링 한 게 아니고 예, 예. 3박 4일 동안 인도에 있는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가져간 식재료로 음흠. 청와대 요리사 불러가지고 예. 거기서 인도 가가지고 한식 만들어 먹은 거 아니냐. 그 비용이 6,292만 원이 아니냐.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씩 그 사안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건 그야말로 제 뇌피셜이고 제 소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김정숙 여사가 7월에 인도 갔었잖아요. 예, 예. 인도 갔는데 인도 음식이 입에 안 맞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내가 인도를 가야 되는데 진짜 꼭 가고 싶은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타지마할을 내가 꼭 구경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타지마할 갈 생각을 하니까 또 인도 가서 맨날 또 카레만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좀 깝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3박 4일 동안 먹을 식재료하고 그다음 청와대 요리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한식 조리장. 그러니까요. 타지마할에 가는데 그다음에 뭐 무슨 공원 만드는 가는데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그 공식 초청을 갖다가 받으면 그 밥을 인도에서 주지 않았겠습니까? 인도에서 만찬이 있죠. 당연히 그 지금 윤건영이나 문재인이 주장하듯이 외교라고 한다면 네네. 한식 조리장이 해주는 것만 먹으면 외교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뭐죠? 공식적인 만찬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한식 조리장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기내에서는 기내식 먹으면 되는 거고 네네. 인도 가서는 인도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외교부 장관 뭐 아니면 그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 만찬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럼 먹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청와대 요리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청와대 조리사가 가서 뭐 짜파게티를 끓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요리사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입맛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3박 4일 동안 그래도 나는 그냥 무조건 한식 먹어야 돼. 짜파게티라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그 케이터링 비용으로 그 식재료를 이만큼 잔뜩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케이터링이 그 뜻이었구나. 네네. 케이터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이번에 전용기에 실을 음식들을 담당하는 조리하는 그 과정을 케이터링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현지에서. 내기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먹는 음식까지도 네. 모두 다 그 비용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면 그게 말이 맞다. 그런 내용으로 예. 배현진 의원실에서 뭐 그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또 그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거면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벌써 그 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지금 조용히 있어요. 조용하진 않고요. 네네. 지금 저기에요. 문다혜가 자기 엄마 아빠가 다정히 노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뜨악하니 네네. 지금 검찰이 9명이 뭐 수사가 보강이 되고 뭐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엄마 아빠 다정하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사진을 올려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은 타겠네. 하겠죠. 네네. 저 그 말씀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 송원재 KNN 부산방송이죠. 부산방송 보도국장 지내셨던 송원재 대표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명단이다. 명단을 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숙 사단 그러니까 김정숙이 이뻐하는 또는 우리 문다혜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양인승이 저 유성환이 이런 사람들 위주로 데려가갔다. 그건 자기네들끼리 타지마할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여행을 즐겼다.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갔을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밌었겠다. 지금, 오늘 좋았겠다. 그러게 부러워요. 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 귀에 쏙 들어와요. 723.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하냐? 언제 하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걸 전당대회라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재명 총재 추대식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각종 그 유력 그 신문의 사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버이 수령님 마치 북한 러시아의 일당 독재 체제를 보는 것 같다라는 비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것에 공감하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재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 추대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그 대구 경북 민주당 도당위원장 강민구를 추대하니까 아이고 동갑인데 아버지 동갑 아버지가 가는 키나 한 겁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민주당의 아버지면 지가 속해 있으니까 지 아버지지. 참 진짜. 그러고 또 강선우입니까? 이게 초선 최고위원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면서 어대명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걸 넘어서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당대명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딸들의 호소해야 지들이 최고위원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정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유산을 가진 그 정신을 가진 어떤 민주당이 아니고 그와 같은 당권 대권 분리했던 그럼으로써 총재에서 물러났던 DJ 정신은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당 총재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KBS 고성국 각사께서 진행하는 전격 시사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쪽 패널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연임하는 거 다 사례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나라당에 이회창 총재도 있었고 새정치국민연합에 김대중 총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재명 총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두 분 다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1호 당원으로서 당 총재로서 당권과 대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김대중 당 총재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했는데 이제는 당권도 가지고 대권도 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마카 다 내 거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넘어서 그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일치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사성 장군, 대한민국 대장 출신이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 당신들이 이재명을 대표로 총재로 추대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것은 모릅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이 다이나믹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어대한이란 어대훈이란 어떤 그 대세론도 상당 부분 급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를 세우는 그게 민주적 정당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올려놓고 이재명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아이고 아무도 안 나오면은 찬반 투표해야죠.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당대표 찬반 투표하고 100% 찬성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민주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이런 모습, 정의당에 정의가 없는 모습 우리가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7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9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결국 그때까지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정당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는 그런 정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법사위에서 있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무도한 그런 국정 운영, 국회 운영, 과방위의 최민희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일방적인 독주와 독재적 의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9월 달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 속에서 무기력한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 대책이 정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다만 민주당이 뭐 180석, 190석이라 한다 하더라도 민심 앞에서는 K협회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지들이 이겼다고 킥킥거리면서 우리 K여승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9월, 10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신들 반칙패야 라고 국민들이 정말 볼짜기를 그냥 확 후려치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 시점이 제가 예측을 했었죠. 9월달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것이 위험을 넘어서 현실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아마 그 시점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8월 18일을 넘어서 8월 말 내지 9월 초 중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9월 초에 국정감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더불어서 위증교사, 이 부분은 9월 전후, 한마디로 추석 땡스기빙 데이에 땡스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1극 체제의 내부로부터의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9월달 전후로 해서 1심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죠. 10월, 11월 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도 이게 극으로 치닫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법정에서 직접 자기 말로 뭐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 정말 비루하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꼬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숫자의 우세를 세워서 이번 다가오는 이 9월달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발호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양문석 민주당 의원 얘기처럼 발작을 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진실은 사법부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향후 이번 2024년 전국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사법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결국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제3자 뇌물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의회를 농단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엄하게 묻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